(2026년 5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다룰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남우호 피격 사건 관련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죽을 지경인 사람은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불렀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미국은 장동혁 그리고 안규백을 불렀을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화당 하원의원 박은주 씨 출신이죠. 한국계 미국인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 다루기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봅시다. 팩트부터. 제가 일부러 한번 한 템포 죽였는데, HMM의 남우호 사건, 이제 미사일 내지는 무인기가 때린 건 확실하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기관실 쪽에 불이 났다 그랬어요. 2번이나 충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간과를 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외교부는 이걸 강조 안 하는데, 현대의 상선은요, 배들은 엔진 있죠, 엔진. 엔진은 대개 배 뒤쪽에 있습니다. 왜 뒤에 있느냐? 뒤에서 엔진이 돌아가고 바로 프로펠러를 돌려야 배가 가기 좋죠. 이게 배 앞쪽에 있으면 축이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배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싣던, 광물을 싣던, 뭘 싣던 가운데를 비워줘야 실자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 맨 끝에다 기관실을 둡니다.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거는 상선 같은 거는 앞쪽에 두죠. 이 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기관실 쪽은 거의 사람이 없어요. 현대의 배는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저 앞쪽에 선수 쪽에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는 우리가 다리로 보는데 물에서 높이 떠 있는 게 다리죠. 높은 데 있는 게 브릿지예요. 그래서 갑판보다 높이 있으면 브릿지라 그러거든. 거기서 사람들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주로 있고, 물론 선미 쪽에도 사람들이 자는 경우가 있지만 낮에는 되게 비워놓습니다. 근데 거기가 탁 깨졌다는 건 뭐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쐈다는 겁니다.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기관실을 노리고 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떠한 무기냐? 미사일 아니면 UAV입니다. 포로는 맞추기 쉽지 않아요. 포로는 호르무즈 해협 2배가 이란 쪽에 바짝 붙은 것도 아니고, 포격은 갑판에 떨어지지 이렇게 기관실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미사일 아니면, 그것도 순항 미사일입니다. 썼으면. 위에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옆구리 치는 거. 그러니까 UAV나 순항 미사일을 때린 겁니다. 좀 더 조사하면 이란이 때렸는지 미국이 때렸는지 나오겠지만, 미국이 굳이 한국 배를 때릴 이유는 없죠. 이란은 프랑스 배도 맞았고, 태국 배도 맞았고, 여러 나라 배가 한 30척이 맞았습니다. 이란이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뻔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정권이 시간 끌고 조사해야 된다. 참 치사하게 나왔죠. 세월호 또는 이태원 사건 났을 때는 그냥 바로 조사되기도 전부터 떠들어대고 하던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재산이 위협받으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 건드리면 폐가 망신하겠다고 이재명 큰소리를 쳤는데,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외교를 할 줄 모르고 안보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이 점 잘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친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 친구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중앙대 때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붙어가지고 군대 안 가고 붙었죠.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씨랑 친해졌다고 돼 있죠. 40년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대학 시절에 운동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공부만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이 검정고시다 보니까 특별한 친구가 없어요. 자서전 보게 되면 신모 씨가 친구로 나오는데 그분도 같이 검정고시를 봐서 중앙대학교 경제과라고 한 거로 공부를 같이 한 동기지 이렇게 막 정상적으로 큰 사람처럼 친구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또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고의 폭이 의외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좌파들이 집어넣는 거를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백낙청이라든지 이해찬, 주근 이런 사람들이 쭉 집어넣은 거를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면은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한미 관계에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한때는 점령군, 한때는 외국군 뭐 이런 소리를 표현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좌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가 하면 그러다 대한민국 망하면 질도 그렇다고 뭐 이북이 우리 잡아먹으면 그 사람들 살려줄 것 같아요? 남노당 리더인 박헌영이도 세포트 풀어갖고 물어 죽였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얄팍한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쭉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특히 베이징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대만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미를 외쳐도 미국은 한국에서 안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반미를 외치면서 어떤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서 반미를 마구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야 반미할 수 있지. 근데 나이 70, 80대 된 사람 되게 되면 겁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를 믿고 하는 건데 미국도 사실은 고민이죠. 우리 평택에 굉장히 한국이 좋은 기지를 줘서 갖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프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도 AI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 또 나토 국가들이든지 친미 국가들이 한국의 K방산에 지원이 없으면 방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한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미국과 같이 하는데 이재명 정권을 이끄는 정치적 리더들은 반미로 가. 미국이 한국을 못 버린다는 걸 알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배경 설명드리는 거고 자, 미국이 이란을 딱 때리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우리 배가 피격이 돼도 아닌 것처럼 꾸미다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이건 외부에 의한 충격이다.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나 UAV에 의한 거다. 거의 근데 이제 어느 데인지는 모르겠다고 시간을 또 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거란 얘기요? 그럼 파키스탄이 쐈다는 얘기요? 오만이 쐈어? UAE가 쐈어?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위성락 안보실장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면서 이런 공격은 용납될 수 없는 입장이다 고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위성락 씨는 외교 파트에서 오래 뛰어왔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석 국정원장, 내재적 접근주의자, 그 다음에 안규백도 사실은 제가 아는 안규백도 국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백낙청이라든지 이해찬 그런 좌파들 왜 꼭두각시이듯이 지금 안규백이도 이재명 정권의 꼭두각시를 하면서 그냥 움직이고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얄미운 거죠. 근데 그나마 위성락 씨는 감각이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의도적으로 이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이란 대사를 부르긴 했는데 초치는 아니다. 추방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설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트럼프는 이건 이란에 의한 공격이라고 딱 던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시그너스 급육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쓰는 뭐 장관 전용기처럼 쓰는 멋진 비행기를 타고 논스톱으로 갔을 겁니다. 이제 헤그세스 만나고 하는데 이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10일 날 출발했는데 국방부가 9일 날 발표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거 취재가 안 돼요. 근데 뭐 미국이 뭔가 상당히 압박을 넣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전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빨리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요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미국은 왜 안규벽을 부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의 본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공격 원잠도 달라 이렇게 딱 하면서 친미처럼 가면서 이란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또 반미로 싹 가잖아요. 지금 뭐 대진현 사람들이 반미 시위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 상선을 때렸다 그러면 지금 좌파들 민노총 벌떼같이 광화문 지배하면서 반미 타도 파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조용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미국 정부도 그냥 지켜는 보는데 정권이 그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속을 보고 싶은 거야. 위성락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미국을 이해하니까 미국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위성락이 고립돼 있구나 하는 걸 미국도 미국의 CIA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미국의 주한미 공보원인가 있어요. CSIS인가? 아니 좀 자신이 없다. 저 용산에 삼각지에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가서 자주 자료 찾고 그랬었는데 거기 산하에 한국 언론 기사 다 영문으로 지금 뭐 AI로 하기 쉽게 그거 제 대학 친구 동기가 거기서 그거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거 쫙쫙 보내고 그거 CIA는 다 분석 한국의 정치 상황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가 문제다 다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주한미 대사에 있는 정치 담당 이런 사람들은 요인들 많이 만납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뭐 동아일보 사장도 만나자고 부탁도 하고 조선일보 사장도 보자 그러고 중앙일보도 보자고 그리고 다 정보 수집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떻다는 건 알죠. 근데 진심을 듣기 위해서 안규백을 불러보는 거야. 위성락은 이런 입장 알았어. 근데 진짜 한국 군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재명한테 묻고 싶은데 이재명한테 묻기 전에 안규백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대치되는 게 뭐냐? 지난 4월 8일인가? 한 달 전쯤에 장동혁 씨 국민의힘 대표를 불렀어요. 미국 공화협회인가? 공화연구회인가? IRA, 국제공화연구소라고 하는 연구단체에서 부르는데 사실 이런 연구단체 뒤에는 미국의 CIA가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죠. 그럼 그들이 이제 그들을 장동혁 씨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너 진짜 한미 관계 어떻게 보니? 너 이재명 정권 어떻게 보니? 너 지금 윤석열 재판받고 있고 보수가 무너졌는데 재건할 뜻이 있니?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2박 4일간 방미라 그랬는데 더 있었죠. 그래서 미 국무부의 관계자도 만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장동혁에 대해서 막 한국 국힘당이 지리멸렬인 건 다 아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안규백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유럽과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뒤에 서려고 길을 쓰죠. 사실은 한국 배가 피격당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란한테 줘야 될 돈이 한 60억 달러 있죠. 기름값. 안 주겠다 딱 하고 버리고 그 쏜 놈 처벌하라 그래야지. 옛날에 자기네 국민이나 재산을 때리면요. 그럼 처벌해 그러다 안 되면 가서 때려요. 우리가 직접 범죄자를 잡는 겁니다. 그게 그게 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예민하니까 네가 처벌해. 처벌 안 해. 그럼 재산을 안 줘. 우리 지금 60억 달러 갖고 있으니까 못 줘 하고 딱 하면서 이란 압박을 넣어야지. 이란이 이걸 지금 겁을 내는 겁니다. 우리. 근데 그런 움직임을 지금 안 해. 그걸 하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파르르 떨죠. 지금 이란은요, 미국이 다 잡은 겁니다. 이제 미국이 뭐라고 막 시간 끌고 하는 거는 이제 시진핑도 만나야 되고, 시진핑이가 트럼프를 이제 이번 주에 만나는데, 얼마 전에 이란 외교부 장관을 불렀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후에 보도는 안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란이 자꾸 싸우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은 중국도 기름 받는데 애로가 많거든. 그러니까 빨리 풀어라. 예, 미국과 타협해라. 그리고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계속 미국하고 각을 세우게 되면 숨 막히는 건 중국이죠. 그죠? 물론 자기가 나서서 막 트럼프하고 싸우는 모습 보이면 중국 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숨이 차죠. 근데 트럼프가 야, 너 그 역할 많이 했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란도 다독이고 이렇게 하면 좀 낫죠. 그러면 장기 집권이 낫죠.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북한 핵이 될 겁니다. 자, 북한 핵 중국 네가 없앨래? 중국은 없애겠다고 말 못하겠죠. 북한 핵은 안 된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지. 그럼 내가 북한 때릴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오케이? 그럼 중국은 뭐라 하겠죠.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핵은 다 제거했고 독재도 제거했으니까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가 참여해서 나토든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해서 이란 문제를 다루고 집중하고 싶은 거는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한 핵을 잡는 거죠. 북한은 그걸 눈치를 채고 최선이라는 여자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북한 외교부장이. 딱 러시아에 붙어서 그 직전에 파병을 하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하면서 거기 상호방위 조약 넣었잖아요. 그걸 지금 최대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절에도 조선인민군 참여시키고 러시아는 너 책임지라 하고 딱 어? 말이란서 쌓았다 이거지. 우리 병사 2만 명 사상자 났으니까 우리 지켜라. 근데 이제 이 국제게임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또 게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협이 되면은 미국이 때릴 수 있어.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아시아에서 이스라엘 역할을 해줄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걸 안 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불러갖고 이 정권을 장동혁 쪽으로 바꿔줘 볼까? 물론 쉽지는 않아요, 미국도. 그런 검토도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이제 장동혁을 밀어주겠지. 하겠다고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안규백이를 불러보는 거야. 너 진짜로 군 책임자인데, 어? 너 진짜로 이재명처럼 움직이고 이재명 뒤에 있는 백낙척이라든지 죽은 이해찬 같은 그런 좌파들 사상대로 따라가냐 쭉 떠보는 거지. 그래서 한국부터 손을 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이 손을 댈 거라고 봅니다. 그 준비를 하는 단계가 뭐냐? 스틸박, 박은주, 55년생 여자를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강력파죠. 지금 미국도 이 한국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동혁도 부르고 박 대사 임명하고 안규백 부르는 거야. 근데 안규백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 이제 빵빠리 올리고 가지. 전작권 전환했다가 미국 진짜 극단적으로 중국하고 뭐 합의만 돼서 한미동맹 파기한다라고 발표하면 어떡할 겁니까? 1년 후에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한쪽에서 파기 요청하면.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침략하는 건 아닐 텐데 주가 지금 8천 가까이 가는 거 폭락하면서 미국이 이재명 정권 죽이는 방법은 많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매주면 되고 바뀐 다음에. 아니면 한국을 빼버리고 그냥 미국 스스로가 북한 핵시설 때려버리고 그냥 북한이 반발해서 우리 때리면 미국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있어. 그냥 중국 너 가만히 있어 하고 냅두고 푸틴하고 이야기만 되면.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지금 안규백은 다 알고 안고 가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한테 어떻게 하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재명도 지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권익위에서 너 그때 여기 칼인가 뭐 맞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간 거, 그 권익위가 그때 오버한 거다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저 억울함 벗겨줬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심한 친구도 없는 사람이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 이재명이 이 나라 끌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배포, 그런 실력으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빨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하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요. 지금 좌파들은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식으로 강력한 보수들이 끌 때는 좌파들이 극렬하게 나가지만 그게 나라 이끄는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걸 잡아내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권력을 쥐고 나서 나가면 세상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이 혼자 하고 있으니 겁나는 거지. 겁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다음에 이재명 미국 와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란 잡았다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에 20년 동안 이란이 농축 안 한다 합의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이란은 적어도 7, 8년 동안은 농축 못 해요. 다 깨졌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시설 때려서
이제 완전히 질서를 바꿔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할까? 지금 한국의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국의 원자력, 한국의 국방이 너무 좋아. 근데 정치가 개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웬만해야지, 이게. 지금 미 문화원 사건에 연루된 김민석이가 총리야. 그리고 미국 주한미 대사관 담 넘어고 가고 불지르려고 했던 정청래가 당대표야. 이 정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다 반미주의가 되잖아요. 과거에. 고민이 있는 거지. 근데 고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CIA가 방법을 찾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부마 항쟁하고 5.18을 광주를 헌법에 전문에 넣자 그랬는데, 광주는 차치하고 부마가 터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박정희랑 핵 만든다고 하니까 갈등이 있었죠. 부마 항쟁 쪽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랑 코드도 안 맞는 김대중의 미국 망명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글라이스틴 대사가 계속 김재규랑 이야기하면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미국이 없다고 봅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워낙 지금 보수가 지리멸렬이라서 지금 그런데 국제정치가 들어와서 쑥 엄청난 충격을 줄 거예요. 지금 주식 잘 나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두려울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안보를 개판 만들고 있고,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제 방송에서 굉장히 늙었다고 얘기했죠. 오랜만에 화면에 나왔는데 고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국정원에도 전문가들이 보고하는데 그거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평화무드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자기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막 거짓말 하던 루마니아 정권 무너지니까 차우세스쿠도 국민들이 죽여버렸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CIA가 움직일 겁니다. 미국이 움직일 겁니다. 이 이재명 정권은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겠지.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도록 하는 것처럼, 또 부마 항쟁이 일어나도록 분위기 띄우는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성락 안보실장 고공분투하는 게 보이고요. 죽을 지경 이종석 얼굴이 보입니다. 저는. 장동혁과 안규백을 부른 미국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감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에서 뭐가 논의되는지 비밀스러운 얘기는 안 나오고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지금 장동혁 씨는 미국 매체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데일리 콜러, 유명한 매체는 아니에요. 근데 친트럼프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랍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큰 위기에 처했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위험하다라고 썼는데, 이걸 쓰는 거는 지난번 방미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겁이 나니까 대한민국 민주당도 자해행위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목소리가 못 큽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난 자생적 커뮤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건 처음엔 따라갈 수 있지만 딱 나라를 이끌고 갈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정청래도 지금 나이 돼갖고 미국 대사관전 담 넘어가서 불 지르라 그러면 지금은 못해요. 아주 20살 때야 한번 할 수 있지. 김민석이도 지금 못해요. 세상 다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나갔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양도세 해갖고 중과세 들어가죠. 이게 조직적인 이제 보수층의 반발을 올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지금 참 못하죠.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샤이 보수들이 의견을 안 밝히고 있죠. 샤이 보수들이 일어나면 이게 금방 5대5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이제 나오면 세상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는 방법 찾아내는 게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CIA는 더 잘할 거야. 국정원도 잘 할 줄 아는 애들이고. 근데 그걸 짓누르고 있는 이종석도 얼굴이 늙을 수밖에 없고. 안규백은 미국 같지만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국방부 장관 안 한다고 빠질 것 같아. 난 이런 상태에서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재명 정권, 이재명도 잘 안보를 모르는데 꼭두각시로 자기가 노릇을 해. 자기 죽을 자리를 왜 가요. 자, 스틸박 대사를 보낸 미국이 이재명 정권 다루기 들어갑니다. 유심히 보시면서 이재명과 동시에 김정은을 다룰 겁니다. 어떻게 다룰까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나올 거고, 시진핑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려면 미국에 뭘 맞춰줘야 될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에는 찬성했기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동의할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때리는 건 반대하겠지. 평화적으로 하라 그러겠지. 그럼 네가 없애. 뭐 설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 뭔가 타결이 되면은 때리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방위조약 맺은 푸틴하고 이제 되겠지.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크라이나를 이 상태에서 정전해서 푸틴 체면 세워가지고 북한 핵 없애고 합의할래 안 할래? 거대한 게임이 벌어질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건요. 장기판이 쫄도 안 됩니다. 이런 걸 보시고 국제정치를 유심히 보시면서 각자의 행동, 주식 많이 하신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하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